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앞으로의 서울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계획이 발표가 되었는데 바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 9일자 발표된 보도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한강 중심의 글로벌 매력도시 청사진 그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 더 위대한 한강을 위한 비전으로 4개 핵심 전략별 55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거 한강 르네상스 아니야? 라고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해당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전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2.0 버전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종전 한강 르네상스에 대한 사업들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서울의 비전을 그려나가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강 르네상스 2.0 버전 그레이트 한강에 대한 사항에 대한 이미지 자료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07년도에 발표하고 2009년도에 수립했었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많은 사항들이 다시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4대 핵심 전략 같은 경우는 우선 첫 번째로는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 두 번째로는 이동이 편리한 한강, 세 번째로는 매력이 가득한 한강, 마지막으로는 활력을 더하는 한강, 이렇게 결정하였고 그 세부적으로는 55개의 선도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서울의 미래 가치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겠구나 라는 사항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사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라는 장기 비전 플랜이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번 발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청사진일 뿐이니 모든 계획들이 완벽하게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강 르네상스 2.0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앞으로 변화할 서울의 모습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들을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되었던 것과 같이 랜드마크에 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노들섬에 대한 사항들도 일전에 한강 르네상스에 있었었는데 노들섬을 한강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라는 사항뿐만 아니라 종전에 있었던 프로젝트 일명 서울링이라고 불렸었던 대관람차 프로젝트 역시 다시 부활시켜 서울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항 조성 및 서해백길을 단기적으로 활성화시켜서 동부가 국제수상관광의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서울의 각종 랜드마크들 조성하겠다라는 사항들을 알아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의 도시계획적인 측면 역시 이번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전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서도 가장 굵직한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비욘드 조닝을 통한 복합적 기능 배치를 하겠다라는 사항 관련해서는 2022년도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 용도 지역에 매몰되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비욘드 조닝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요. 해당 계획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자체는 2022년 7월 달에 서울시에서 재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번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부활로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강과 연계된 활력 있는 도시 공간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용적률 인센티브 및 높이 규제 완화를 통하여 한강변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창의적인 디자인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용도를 중시하여서 예를 들어 여의도 같은 경우는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높이 계획 역시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초고층 건축물을 조성하면서 자연스러운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그리겠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이미지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누가 봐도 압구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초고층 건축물뿐만 아니라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한다던가 수변의 공원 조성은 기본, 수상 레저 및 공연 시설들도 조성하겠다라는 포인트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2030 서울 플랜에서 획일화되어 있었던 높이 규제,
즉 35층에 대한 룰이 깨졌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밝긴 했었지만 이번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서도 35층에 대한 경직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여 스카이라인을 다양화하고 특화 디자인으로 경관 차별화를 주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이 끼칠 부분인데요. 바로 한강변에 있는 정비 사업들이 보다 더 활성화되겠다라는 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한강변 토지 면적의 75%가 주거 면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한강변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해당 정비 사업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뿐만 아니라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까지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한강변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해당 한강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서울시가 예의주시하고 정비 사업을 지원하겠다라는 사항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종전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부활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5개의 전략정비구역이 있었는데요. 압구정, 성수, 이촌, 여의도, 합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도정비구역이 있었는데요. 잠실, 구리, 자양, 반포, 당산, 망원이 있었죠. 해당 지역들을 다시금 주목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전략정비구역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었던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들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과거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조감도를 살펴보았을 때도 큰 틀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한강변에 성량가 아파트를 빽빽하게 짓는 것 대신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다. 한강 뷰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유연한 스카이라인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강변북로 지하화 및 올림픽대로 지하화 역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절된 한강을 연결하기 위한 보행 6교 건립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해당 프로젝트들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당시에 각종 비용 문제들을 들면서 전면적으로 백지화가 되고 이제는 다시 부활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 3월 달에 압구정에서 서울수까지 연결하는 보행교 건설 계획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서울수까지 한강 보행교를 건립하겠다. 해당 건설 비용 같은 경우는 압구정을 재건축하면서 기부 체납받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전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조감도를 살펴보게 되면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보행교가 있었던 계획을 다시금 부활시켰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해당 프로젝트들 관련해서는 이미 2022년 10월 28일에 발표가 되었었던 강변북로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사항과 연결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가양대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영동대로까지 강변북로를 지하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해당 프로젝트 덕분에라도 강변북로 지하화가 보다 더 잘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지하화를 할 때 조합에서 기부 체납한 금액과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데 대해서 특정 지역 주민들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붙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반대로 서울시가 어차피 영동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하화를 해야 되는데 한강변에 있는 조합이 기부 체납을 통해서 지하화를 도와준다라는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하화 사업이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이견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항 같은 경우는 한강 르네상스 2.0에서 보다 상세하게 밝혀지고 있는데요. 단절된 한강을 연결시키겠다라는 계획뿐만 아니라 그간 인공적인 한강변을 자연으로 복원시키겠다. 생태 회복 및 다채로운 경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의 복원 계획이 잘 추진되게 되면 한강변 녹지축이 완성될 수 있다는 점도 앞서 밝혔던 지하화 계획이 마냥 허황된 프로젝트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강 르네상스 사업 2.0에는 보다 디테일한 사업 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100% 지하화를 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크다 보니 올림픽대로를 그대로 두고 덕계공원으로서 조성을 하겠다라는 계획 역시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으로 그동안 단절됐었던 도심에서 한강으로 연결하겠다는 사항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프로젝트들은 하나하나가 굵직하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실천되긴 어렵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비전이다 라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일정 역시 살펴보게 되면
올해 시작해서 최소한 4, 5년은 바라보는 프로젝트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4, 5년이라는 것도 장밋빛 희망인 것이고 정비 사업까지 연기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 10년 그 이상도 바라봐야 되는 초장기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울시의 장기 비전을 통해서 앞으로 달라질 서울시의 미래와 훨씬 더 좋아질 한강변에 대한 가치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 3월 9일 발표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한강의 자연 생태를 존중하면서도 한강의 접근성과 매력을 높여 삶의 질을 높이고 수변의 활력을 한강에서 도시공학까지 확장하여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게 되면 서울의 미래 가치가 한층 더 격상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변에 위치한 정비 사업들 역시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변북로 지하화 및 올림픽대로 덕계공원 추진으로 인하여 고질적인 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한강변 접근성을 활성화시키고 지금도 가치가 높았던 한강뷰 프리미엄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지요. 또한 한강변 초고층 랜드마크 건설을 허용해 줌으로 인하여 그동안 막혀 있었던 각종 건축 인허가들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한강변의 모습 기대해 보면서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